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양도세 완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틀 연속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지만 코스닥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양도세 완화 이슈는 이제 벌써 화요일인데 언제 나올지, 실제로 나와서 그때부터 증시가 더 올라갈지 기대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경제 공부 빠르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금리 인하 파워는 역시 세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는 미국 증시 왼쪽에 S&P 500 그 차트를 보면 기가 막혀요. 거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덧 8주 연속 상승 기대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S&P 500은 4,740까지 올라서 작년 1월 고점, 그때 우리나라 막 코스피 3,000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 고점까지 단 1.2%만 남겨놓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3,300은커녕 3,000 또 저 위에 있으니까 조금은 기분이가 별로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크리스마스 이후 산타 랠리, 그 다음에 1월 효과는 국룰이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만약 그렇게 올라가려면 막 12주 연속 상승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미국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이 벌어진 차이만큼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조금 쉬어요. 비트코인이 5,800만원 라인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가 6,100만원 사실상 코앞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돌파해가지고 또 신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에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당분간은 쉴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코인은 내년 반감기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기대하며 올라왔지만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라는 평가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설령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잠시 올라갈 뿐 그때부터 오히려 하락하는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일부의 생각일 뿐이고 결국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과연 내년 이맘쯤 비트코인은 1억을 돌파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서 머무르거나 혹은 3천만 원으로 다시 하락했을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코인에 관심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코스피 2,800 가능. 어제 우리가 노무라와 그 다음에 대신증권의 뷰를 쓱 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FMC의 비둘기 쇼로 인해 경제 경착륙 확률보다는 연착륙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착륙은 지금 현재 막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후폭풍이 너무나 세게 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연착륙은 그 후폭풍이 별로 오지 않아서 정말 깔끔하게 착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FMC 비둘기쇼로 인해서 경제에 충격이 올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하락도 가파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상단을 2,800으로 제시를 했고, 다만 최근 상승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어서 언제 변동성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신증권의 표랑 조금 비슷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충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조정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 다만 그 조정이 가파를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다시 저점 매수의 찬스, 여기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야, 이게 맞나요? 와이더 플래닛이 오늘 또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너무 많이 올라서 또 하루 쉬어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와이더 플래닛은 이정재, 정우성이 투자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급등했고 벌써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한가가 아니라 점상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한 2배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측까지 나온다고 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와이더 플랜이 점상 랠리를 하기 전 그 전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행 매매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여전히 받고 있어 사람들의 의문을 계속 키우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 한 번도 상한가가 안 풀리고 계속 오르는 것, 이러한 흐름까지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작전 아니냐 요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와이더 플랜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사 포기했어요.
자, 올해는 증권사의 체면이 말이 아닌 듯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임에서도 주가만 보자면은 망신을 올 여름 당한 적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야, 벌써 20만 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다시 망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신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증권가의 뷰에 의하면 당연히 이 주식은 초고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라도 내나 봤더니 매수 리포트조차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올 여름에 한번 크게 되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밈 주식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리포트를 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한 달 전쯤이었죠. 일부 투자들이 리포트를 쓴 사람에게 찾아가 압박을 하는 등 이러한 사건까지 일어나자 증권가에서도 일단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버티를즈 왼쪽에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끝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또 급락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조심히 투자를 해야 될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랑 포스코는 지금부터 오를 수 있다 이러한 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되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런데 여기서 최근 공매도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 나타난다고 하네요. 실제로 공매도 비중이 포스코는 이달 초 1% 가까이 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0.2%로 많이 줄었고 에코프로도 0.5% 정도에서 0.2%로 줄어드는 모습 나타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양도세 완화 이슈까지 나오고 있죠. 만약 그렇다면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게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쇼커버 기대감까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과연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친구들 올 여름 그렇게 뜨거웠던 그 상승을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디플 1.3조의 유상증자 시가총액 4조 원대의 LG디스플레이가 1.3조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악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10% 넘는 급락을 했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왼쪽에 보다시피 마이너스 3.9%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서 아마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이렇게 오히려 호재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3조 원을 전부 다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LG전자도 5천억 규모를 청약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따뜻함을 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LG디스플레이 갑자기 이렇게 큰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21년에는 깜짝 흑자를 보여준 바 있으나 22년 그리고 올해에는 매년 3조 원 내외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 사실 이거 1.3조 원 얼마 안 되는 돈이구나 라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LG디플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이클이 정말 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심한 사이클 기업은 우리 같은 초보자가 투자하기는 많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눈이 펑펑펑. 다들 조심히 잘 퇴근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일까지 서울, 경기 북부, 그 다음에 강원은 1에서 3cm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기온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1일부터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이 또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이례적 동시 유행. 저 날씨가 춥다 보면은 이런 것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죠.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코로나를 겪는 동안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동시 유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인플루엔자는 최근 5년 중 최고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태가 조금은 나빠지고 있나 봅니다. 질병청은 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방한 또 되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팝패치 인수. 쿠팡이 글로벌 1위의 명품 이커머스 팝패치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패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쿠팡은 파페치를 인수하기 위해 그린옥스 캐피탈과 아테나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지분은 쿠팡이 80.1, 그린옥스 펀드가 19.9로 사실상 뭐 쿠팡 거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나저나 파페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인수를 하는가 봤더니 럭셔리 브랜드를 190여 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대 규모의 명품 이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은 이번 인수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들어갑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솔솔 돌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거대 기업들의 독점력 남용, 경쟁 제약 등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고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살짝 주춤했으나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줌 인터넷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살짝 반등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엔터주가 오랜만에 좋았고 특히 JYP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신인 보이그룹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JYP에서 신인 보이그룹이 곧 나올 예정인데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넥스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은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2를 통해 선별된 인원으로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며 앞서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했던 걸그룹 니쥬는 이미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죠. 그런 기대감이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24년 전기차 가격 경쟁 또 심화될 것. 주말 사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프랑스에 이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산 때문이었죠. 기존 전기차 보조금이 코로나 예산에서 적용되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독일의 전기차 시장이 꽤나 크기 때문입니다. 연간 70만 대 수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여기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다시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유럽 전기차 시장은 독일의 보조금 중단과 프랑스의 중국 아시아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다른 쪽인 기타 신흥시장, 그 다음에 미국 이쪽으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질 것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 전기차 조금 더 싼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림, H&M 인수합니다. 6개사인 하림이 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인 H&M을 6.4조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H&M의 채권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을 정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하림은 2015년에 JKL 파트너스와 페노션을 인수한 바 있었는데 당시 연간 매출이 1.8조였지만 작년에는 6.4조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어쨌든 잘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경영 실적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 하림그룹은 컨테이너, 벌크, 특수선, 이상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어서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재계순위 32위에서 13위로 단숨에 올라설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야, 상상만 했던 그게 진짜로 나왔습니다. LG전자가 꿈의 세탁기를 출시한다고 하며 그건 바로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세탁 건조기 맞습니다. 세탁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건조까지 돌릴 수 있다는 소식. 그렇다면 언제 나오는가? 이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며 가격은 500만원 이상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달 당장 코앞이죠. 곧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 길이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워시콤보라는 보급형 제품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세탁기랑 건조기 합치다 보면은 막 200만원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워시콤보는 한 대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오히려 싼 그러한 가격에 우리에게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나중에는 건조기를 따로 살 필요가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무제한 교통카드가 나옵니다. 월 62,000원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사신다면 당연히 이거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지하철은 1에서 9호선, 그리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충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 체계가 달라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면허버스, 요금 체계가 다른 광역버스,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는 또 다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탄다면은 이거는 뭐 필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내년 1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서 모바일 버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인텔, CXL 동맹. 최근 들어 CXL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올해 초 HBM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성전자와 인텔이 CXL 메모리 쪽에서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인텔은 서버용 CPU에서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텔이 나선다는 것은 생태계 확장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계속 열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플러스 빌딩 1만동 건설. 자, 정부에서 오는 35년까지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UAM 친화형 건물 스마트 플러스 빌딩을 1만동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플러스 빌딩은 건물 외부에서 방 안까지 로봇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로봇 제어를 위한 전력 및 통신 설비 충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UAM을 쓰려면 당연히 버티포트 설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주차장도 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족하는 건물을 1만동이나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국토부는 서울고속터미널, 그 다음에 가천길병원 등 이런 건물 등을 스마트 플러스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현대엘리베이, 현대차, 현대건설, 히림, 네이버랩스 등과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주가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